소고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대표적인 육류다.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소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 노동력과 재산 생존의 기반이 되었고, 그만큼 소고기는 귀한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소고기는 여전히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자리에 오르는 음식이며 영양적으로도 매우 완성도가 높은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질 높은 단백질이다. 소고기 단백질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포함하고 있다. 근육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 활동량이 많은 성인, 근육 손실이 쉬운 노년층 모두에게 중요한 식품이다. 특히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몸에 빠르게 활용된다.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철분이 풍부하다. 이 철분은 햄철 형태로 존재해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 햄철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고 산소를 온몸에 원활하게 전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소고기는 예로부터 빈혈 예방과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소고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철분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쉽다. 이때 소고기는 근육 유지와 혈액 건강을 동시에 도와주는 식재료가 된다. 무리한 양이 아니라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고기의 지방은 흔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고기 지방에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함께 존재하며 특히 부위에 따라 지방의 성격이 달라진다. 적절한 지방은 체온 유지와 호르몬 생성,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섭취다. 소고기에 포함된 지방은 풍미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다. 고기를 구웠을 때 퍼지는 고소한 향과 깊은 맛은 지방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미각적 즐거움을 넘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는 역할도 한다. 실제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준다. 소고기의 영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아연과 셀레늄이다. 아연은 면역세포 활성과 상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이 두 성분은 소량이지만 인체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이다. 비타민 측면에서도 소고기는 매우 우수하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해 신경 기능 유지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이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다. 부족할 경우 기억력 저하, 피로감, 신경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고기의 부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그 영양적 다양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안심은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며 회복기 환자나 노년층에게 적합하다. 등심과 채끝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좋아 풍미와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양지와 사태는 결합 조직이 많아 오래 끓이면 깊은 국물 맛과 함께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사태와 양지처럼 오래 끓여 먹는 부위는 국물로 영양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적다. 설렁탕, 곰탕, 갈비탕 같은 음식이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여겨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뼈와 고기를 함께 끓이면서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국물에 녹아들어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준다. 소고기는 조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음식이 된다. 구이는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로 강한 만족감을 주고 찜이나 탕은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 육회처럼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선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고기 고유의 단백질과 철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소고기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소와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소고기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채소가 보완해주고 채소에 부족한 단백질과 철분을 소고기가 채워준다. 파, 마늘, 양파, 무, 시금치 같은 채소는 소고기의 소화를 돕고 철분 흡수율을 높인다. 또한 소고기는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충분한 저작 과정을 거쳐야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빠르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영양 흡수 효율도 떨어진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소고기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 문제다. 실제로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과도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섭취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공식품이나 당류, 트랜스 지방이 혈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역사적으로 소고기는 귀한 음식이었다. 농경 사회에서 소는 밭을 갈고 삶을 지탱하는 존재였기에 함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고기는 제사나 잔칫날,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소고기는 여전히 격이 있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소고기는 더 이상 일부만의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영양을 위해 적절히 즐길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나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부위와 조리법을 선택하는 지혜다. 결국 소고기는 힘을 주는 음식이다. 근육과 혈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탱하며 지친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동시에 절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잘 먹으면 몸을 살리고 과하면 부담이 된다. 소고기 한 점에는 오랜 역사와 자연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근육과 지방, 그 안에 축적된 영양은 사람의 몸으로 옮겨져 다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래서 소고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이어져 온 방식을 이해하는 일과도 같다. 이처럼 소고기는 단순한 육류가 아니다. 영양의 균형, 식문화의 깊이, 삶을 지탱해온 역사까지 모두 담고 있는 음식이다. 오늘 식탁 위의 소고기 한 접시는 그 자체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채워주는 귀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영양 가득한 식재료로 만나 뵙겠습니다.